우선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이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이 재판이 열렸는데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 받았고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2년을 별 문제 일으키지 않고 지내면 징역을 면해주는 거죠. 따라서 어제 바로 석방이 됐습니다.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블랙리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이 1심 재판 결과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블랙리스트와 담뱃값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이분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보죠. 노회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한 총평, 촌평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주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판결대로 하자면은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투명인간이었다?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위증죄만 이제 인정을 하고 직권남용, 즉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의해서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청문회 나왔을 때 국정농단 청문회 나왔을 때 블랙리스트를 알면서도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 척한 대답한 거 그것만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납득되지 않는 것이 실제로 이제 이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이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어디는 돈을 더 주고는 덜 주고 작업을 한 TF가 민간단체 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거든요. 비록 그것이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되기 전부터 정무수석실에 배치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집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봐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중단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도 이것도 죄다. 직무유기다. 그렇죠. 그것도 직권남용에 속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범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김기춘이 이제 지시하고 다 했다라고 이번에 인정했는데 그 김기춘의 공범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공범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판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조윤선 장관은 존재는 알았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으로 왔을 때 또 문체부 장관으로 왔을 때 다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거를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지휘 감독한 증거도 못 찾았다. 결국은 증거가 없어서 무죄.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증거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의원님? 아니요.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일단은 위증을 인정했다는 자체가 그 존재를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존재가 알았다는 거는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그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부당한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 방치할 거냐, 아니면 그걸 중단시킬 거냐인데. 조윤선 정무수석은 그 방치하는 쪽을 택했던 것이고 그걸 방치했다는 것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방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범관계가 되는 것이죠. 애초에 그것이 누구 아이디어였느냐만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이번 판결 보면서 뭔가 좀 모순됐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지금 청취자 문자가 막 들어오는데 김앤장의 승리다 이런 얘기도 동의하세요? 그렇게도 보일 수 있고요. 이것이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판결 아니냐.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고 무죄의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블랙리스트 판결 1심 판결 특검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김기춘 6년, 7년이군요.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했었는데 지금 조윤선 장관은 아예 집유가 나왔고 김기춘 실장도 3년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앞으로 줄줄이 다른 재판에도 타격을 주는 거,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까지 인식의 그 판결을 계속 법원이 유지한다면, 재판부가 유지한다면은 그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선고 결과 듣고 이거 한숨 돌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너무 그 역할이라거나 책임에 대해서 예. 축소해서 이렇게 이 재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기조 아니냐, 이 재판에 혹시. 그걸 보여주는 건 아니냐.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대표,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공범이 아니고 이것은 김기춘 전 실장이 기획해서 실행한 것이고 그러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책임이 크고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 중에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은 상관이 없다 여기에. 왜냐하면 김기춘 전 실장이 직접 조윤선 정무수석이 오기 전에 계획을 해서 실행하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를 구성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예리하십니다. 판사님 서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자 그러면 예.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그럼 쉬운 말로 하면 판결 들으면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시하고 승인했지만 조윤선 정무수석은 건너뛰었고 그리고 그 아래 비서관들이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이상한 상황인데. 한 부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판결문의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너뛰게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제 전 정무수석이 있던 시절에 기획되고 문건이 작성이 되고 쭉 이제 실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은 일단 이 소관 업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수석실 소관입니다. 예. 가장 큰 이제 주범이 되는 주축이 되는 부서는 교육문화수석실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 정부적인 어떤 판단을 하려고 했는지 정무수석실이 개입을 합니다. 이제 총괄 기획을 하죠. 정무 쪽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 이런 걸 그렇죠. 했겠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전임 정무수석이 후임 정무수석인 조윤선 전 장관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냥 그 시계열적으로 그 단면을 보면 조윤선 전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 사이에는 공범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고 전임 박전우 전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거든요. 진술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공범관계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후임 정무수석이 나중에 이 그 역할 분담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논리성을 가지게 되는데 예. 문제는 이 전임 정무수석은 기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빠졌고,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이상했고요. 왜냐하면 박전우 전 정무수석은 통화로도 혹은 만나서도 이제 앞으로 할 업무니까 블랙리스트 업무를 후임인 조윤선 전 수석에게 당시 업무를 설명했고 그 얘기를 듣다가 처음에 웃다가 나중에는 심각해져가지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구체적으로 진술했거든요. 내가 인수인계 했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재판부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전임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그래서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 단체를 선별을 해서 지원해서 배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게 했는데 예. 이것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점검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인정이 되기는 한다. 이렇게는 써놨어요. 인정이 되기는 하나. 의심이 된다. 예,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공범은 뭐냐면은 그 정무비서관. 예. 예, 이 정무비서관이 지금 공범으로 돼 있는데 정무비서관은 실제로는 전임 정무수석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것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고 그 범죄 사실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하고 지금 후임 정무수석인 조윤선 장관 사이는 별다른 지금 연결고리가 안 보여요. 판결문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전임 정무수석도 블랙리스트를 인수인계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정무 비서관도 여기에 혐의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전임 문체부 장관도 구속이 되고 그리고 문체부 차관도 구속이 됐는데 오로지 조윤선 정무수석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만 건너뛰었다고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쏙 빠져서. 그러니까 예, 법률적으로 보면 전임 정무수석이 이 지금 공범관계 고리에서 빠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소 단계에서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 무죄가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 고리가 빠졌다. 더 큰 거는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시간마다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크게 보면 이 조윤선 전 장관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가는 곳이 문화체육부 장관이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그 손발이 되는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부터 집행까지 풀코스를 다 담당했던 분인데 어느 한 단면만 보고 이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더라고 본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본 거다, 재판부가. 진행되고 집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거거든요. 중단, 봐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중단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도 이것도 죄다, 직무유기다. 그렇죠. 그것도 직권남용에 속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범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김기춘이 이제 지시하고 다 했다라고 이번에 인정했는데 그 김기춘의 공범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공범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판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조윤선 장관은 존재는 알았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으로 왔을 때 또 문체부 장관으로 왔을 때 다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거를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지휘 감독한 증거도 못 찾았다. 결국은 증거가 없어서 무죄.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증거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의원님? 아니요.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일단은 위증을 인정했다는 자체가 그 존재를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존재가 알았다는 거는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그걸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부당한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 방치할 거냐, 아니면 그걸 중단시킬 거냐인데. 조윤선 정무수석은 그 방치하는 쪽을 택했던 것이고, 그걸 방치했다는 것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방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범관계가 되는 것이죠. 애초에 그것이 누구 아이디어였느냐만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이번 판결 보면서 뭔가 좀 모순됐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지금 청취자 문자가 막 들어오는데 김앤장의 승리다 이런 얘기도 동의하세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판결 아니냐.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위증죄만 이제 인정을 하고 직권남용, 즉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그 청문회 나왔을 때 국정농단 청문회 나왔을 때 블랙리스트를 알면서도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 척한 대답한 거 그것만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 것이 실제로 이제 이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이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는 더 주고 작업을 한 그 TF가 민간단체 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거든요. 비록 그것이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되기 전부터 정무수석실에 배치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고 납득할 그 무죄의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블랙리스트 판결, 1심 판결 특검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김기춘 6년, 7년이군요.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했었는데 지금 조윤선 장관은 아예 집유가 나왔고 김기춘 실장도 3년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앞으로 줄줄이 다른 재판에도 타격을 주는 거,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까지 인식의 그 판결을 계속 법원이 유지한다면, 재판부가 유지한다면은 그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선고 결과 듣고 이거 한숨 돌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너무 그 역할이라거나 책임에 대해서 축소해서 이렇게 우선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이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이 재판이 열렸는데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 받았고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2년을 별 문제 일으키지 않고 지내면 징역을 면해주는 거죠. 따라서 어제 바로 석방이 됐습니다.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블랙리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이 1심 재판 결과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블랙리스트와 담뱃값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이분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보죠. 노회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한 총평, 천평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주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판결대로 하자면은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투명인간이었다?